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은요, 어떤 상품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니까요. 모든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여러분의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지갑 사이에서 아주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 전쟁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가 새로운 금융의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해 보이는 리워드 프로그램 하나가 어떻게 돈의 미래 전체를 건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되었을까요?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하게 업계 간의 밥그릇 싸움, 이 정도로 볼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금융 질서를 아주 뿌리부터 뒤흔드는 바로 그 순간이고요. 동시에 수십 년 된 낡은 규제가 이 혁신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플랫폼에서요,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딱 들어보시면 뭐랑 비슷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받는 것과 정말 비슷하죠. 그리고 바로 이 점, 이 유사성, 그러니까 은행 이자랑 너무나도 닮았다는 점이 이 모든 논란과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입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이건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불공정한 상품이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아니 이건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건전한 경쟁일 뿐이다 라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이죠. 자, 지금부터 각 진영의 논리를 하나씩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득권이죠. 은행들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왜 이 싸움을 불공정한 싸움이라고 부를까요? 왜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를 이렇게까지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밥그릇 뺏길까봐 저러나 싶을 수도 있지만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협회 입장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기존 금융 규제를 우회하려는 명백한 시도이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한다. 바로 이 한 문장에 은행들의 핵심 주장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은 예금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이런 수많은 규제와 법률을 지키면서 아주 엄격한 감독하에서 예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기업들은 그런 의무는 하나도 없이 사실상 이자를 주면서 고객을 다 뺏어간다는 거죠.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링 위에 올라온 선수가 룰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법적인 무기가 바로 이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주는 걸 금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준다는 건 사실상 은행처럼 예금을 받는 행위인데 정식 은행 허가도 없이 그런 영업을 하는 건 안 된다, 이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보상을 주는 건 이 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법의 허점, 즉 루프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명백한 꼼수라는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조 6천억 달러. 와,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천조 원에 육박하는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은행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미 재무부 보고서를 딱 근거로 들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 이거 그냥 확 다 허용해버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은행에서 싹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 내 돈 내가 옮기겠다는데 그게 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 있는 예금은요, 그냥 금고에서 잠자는 돈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돈이 주택담보대출로 또 기업대출로 나가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돌게 하는 뭐랄까 피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이 피가 대규모로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대출은 꽉 막히고 실물 경제 전체가 그냥 마비될 수 있는 겁니다. 은행들이 목소리 높여서 시스템 리스크라고 외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들은 은행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을까요? 코인베이스는 이 싸움을 필수적인 혁신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낡고 비효율적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많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아주 정당한 싸움이라는 거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반박은 정말 날카롭고 직설적입니다. 경쟁은 소비자에게 좋은 겁니다. 거대 은행들은 또 다른 구제금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상품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행들이 금리가 막 오를 때는 기준금리는 올라도 고객 예금에는 쥐꼬리만한 이자를 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다가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안이 나타나니까 금융 안정이라는 아주 거창한 명분을 핑계로 혁신을 억압하려 한다는 거죠. 이 위선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그들의 강한 분노와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코인베이스의 방어 논리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다각적입니다. 첫째, 이 리워드는 법적인 이자가 아니다. 이건 그냥 신용카드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마케팅 도구일 뿐이다. 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이자가 되는 순간 은행업 규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아주 중요한 거죠. 둘째,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장기 저축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단기 결제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은행들이 걱정하는 그런 대규모 예금 유출은 과장된 공포라는 겁니다. 사용 패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셋째, 오히려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활동이 달러를 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따로의 국제적인 위상과 사용처를 넓히는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논리인데요. 기술을 이용해서 중간 비용을 확 줄이고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더 나은 금융 옵션을 제공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혁신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양측의 아주 팽팽한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요,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명서나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물밑에서는요, 법률적, 경제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철학적인 세 개의 전선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쟁의 다층적인 구조를 하나씩 해부해 보도록 하죠. 은행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영리한 4단계 구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1단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예를 들어 서클 같은 회사가 고객이 맡긴 1달러를 미국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냅니다. 2단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니어스 법 때문에 이 수익을 고객에게 이자라는 이름으로 직접 줄 수는 없어요. 여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3단계, 발행사는 그 수익을 코인베이스 같은 파트너 거래소와 맺은 계약에 따라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수익을 넘겨받은 코인베이스가 사용자에게 리워드라는 다른 이름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어때요? 발행사가 직접 준 게 아니라 유통사가 줬으니까 합법이다? 라는 논리와 그게 그거지, 명백한 법망 피하기다 라는 비판이 바로 이 지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법의 경계선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은 결국 세 개의 다른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인 전선에서는 규제 회피냐, 합법적 혁신이냐의 싸움이고요. 경제적인 전선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혜택이라는 두 가치 중에 과연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이 세 번째, 철학적인 전선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정부와 중앙기관의 강력한 통제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화된 전통금융, 즉 트레드파이와 기술로 중개자를 없애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치열한 싸움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그냥 은행이 이겼다, 코인베이스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 업계의 승자를 가리는 걸 훨씬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요, 미래의 여러분의 지갑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관리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금융의 미래가 바로 이 전장에 달려있는 거죠. 이 전쟁의 진짜 싸움터, 그러니까 최종 승자가 결정될 곳은 바로 지금 미국 의회입니다. 이미 통과된 법안도 있고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법안도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양측은 이 법안들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단 한 줄이라도 더 넣거나 혹은 불리한 조항을 막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치열한 로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만 합니다. 혁신이냐, 안정이냐. 과연 이 둘 사이의 적절한 중간 지점은 존재할까요? 코인베이스의 주장처럼 약간의 불안정성을 감소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은행들의 주장대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을 통제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은 단순히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한 돈의 모습, 그러니까 미래 금융 생태계의 경쟁 구도와 권력의 지형을 완전히 새롭게 그리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통 금융기관들도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점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